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벌써 7번째 시험이었죠. 2020년 9월 21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이번 영상은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칸이 제시한 역할 모호성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아시겠지만 이 문제의 유형은 여러분들 기본서에 없습니다. 네, 뭐 저희가 쓰는 기본서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 기본서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교재 외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거 잘 보시게 되면요. 해당하지 않는 거, 역할 모호성 1번 상호 독립성을 교란하는 간헐적 인사 이동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호 의존성을 교란하는 간헐적이 아니라 빈번한 인사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 워딩을 지금 바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신다면 이 워딩이 바뀐 거에 대한 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호 독립성을 교란하는 간헐적 인사 이동이다라고 얘기가 된다면 언뜻 보면은요 저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별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가 좀 철저하게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6가지가 있거든요. 이 보기에는 없지만 재조직화를 수반하는 조직의 빠른 성장, 이것도 역할 모호성 발생 원인이라고 칸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 정도는 암기가 되고 있으셔야 됩니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저기 보기 1번 보기처럼 간헐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나왔을 땐 또 맞아야 되니까 맞으셔야 된다는 것보다 맞아야 하니까요. 자, 구별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국가 고객 만족도 NCSI입니다. 뭐 생산성 본부가 딱 떠오르는 설문 구성 내용 중 전반적 품질 기대 수준. 자, 이게 키워드예요. 전반적 품질 기대 수준, 개인적 니즈 기대, 뭐 신뢰도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반적 품질 기대 수준, 개인적 니즈 충족 기대, 신뢰도. 자, 이렇게 3가지가 키워드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키워드로 딱 보시게 되면 뭘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무슨 수준? 네, 고객 기대 수준입니다. 3가지 키워드. 문제에서 이미 지목했잖아요. 전반적 품질 기대 수준, 개인적 니즈 충족 기대, 신뢰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문제 유형.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키워드로만 기억하고 계셨다면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고객의 공식적, 비공식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 이거 뭘까요? 네, 고객 불만이에요. 이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전반적 만족도, 기대 불일치, 이상적인 제품 및 서비스 대비 만족 수준. 자, 만족 나오잖아요. 이거 고객 만족 지수예요. 이해가시죠? 가격 대비 품질 수준, 품질 대비 가격 수준. 자, 이거 앞뒤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이거 저희가 알고 있는 인지가치 수준이에요. 그죠? 전반적 품질 수준, 개인적 니즈, 충족 정도, 신뢰도. 자, 이거 되게 특이하죠? 이게 특이한 게 아니죠. 이게 답이잖아요. 맞아요? 아니죠. 이해가세요? 왜 그래요? 네. 품질 기대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 품질 수준, 개인적 니즈 충족 정도, 신뢰도. 이해가세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는 것과 달라요. 이걸 저희가 인지 제품 품질 수준이라고 불러요. 이해가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4번과 5번이 지금 고객 기대 수준, 인지 제품 품질 수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지 제품 품질 수준은 뭐라고 나올 거냐면 전반적 품질 수준, 개인적 니즈 충족 정도, 신뢰도. 자, 문제에서 지금 보시는 전반적 품질 기대 수준, 개인적 니즈 충족 기대, 신뢰도. 자,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2가지는 꼭 구별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 인지 제품 품질 수준이라고
답을 체크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들어갑니다. 기대 수준, 충족 기대, 그럼 고객 기대 수준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표적 집단 면접, 저희가 FGI라고 부릅니다. 사용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뭘까요? FGI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거 하나씩 볼까요? 1번 마케팅 문제 정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아요. 2번 조사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맞아요. 3번 신제품 아이디어와 기존 제품의 다른 용도를 알 수 있다. 맞아요. 4번 계량적 조사로부터 얻은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소비자들의 내면적 욕구나 감정을 파악이 어려운 반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와 행동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맞을까요? 네, 5번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들의 내면적 욕구, 태도, 그다음에 뭐 감정과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쓰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5번은 지금 설명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의 답은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내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워딩을 바꿨으면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꼭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기억하고 아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정량조사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물어봅니다. 정량조사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크게 어렵진 않는데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에 대한 걸 갖고 나누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다목적성 맞을까요? 맞아요. 네, 장점의 다목적성이 맞아요. 그럼 2번 저비용 정성조사 대비 저비용인가요? 네, 아니에요. 실제로 고비용이에요. 그래서 저비용이 잘못돼 있어요. 장점으로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게 정량조사에는 없고요. 정성조사의 장점으로 나와 있는 게 저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번이 지금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조사의 장점 같은 경우는요. 유연성, 뭐 현장성, 심층적, 신속성, 저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요. 정량조사 또는 정성조사의 장점을 둘 중에 한 가지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따라 브라운이 분류한 고객 충성도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나와요. 자, 브라운이 분류한 고객 충성도 유형은요, 네 가지가 있죠. 완전한 충성도, 분열된 충성도, 변화하기 쉬운 충성도, 무충성도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네, 불완전한 충성도예요. 아시겠지만 이 브라운이 구별한 관점과 커라시와 케네디가 분류한 관점이 있어요. 커라시와 케네디가 분류한 관점은요. 포로, 고립된 충성 고객, 획득된 충성 고객, 만족한 충성 고객, 그 다음에 전도자예요. 그럼 이 불완전한 충성도는요. 이 커라시와 케네디의 분류에도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문제 유형입니다. 한번 좀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서비스 기대 모델의 구성 요소 중 허용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참 오랜만에 보네요. 허용 영역에 대한 내용을 갖고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하나씩 볼까요? 1번. 희망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 사이의 영역으로. 자, 희망 서비스, 적정 서비스 사이의 영역.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서비스 실패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발각지대를 말한다? 아니죠. 허용 영역은 서비스 실패가 잘 드러나지 않는 미발각지대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따지면 1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뭐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가장 원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정답이 1번에 있는 자 이렇게 따지시면 허용 영역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다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계획 수립 절차 중 실행 및 재검토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이 문제도 참 오랜만에 보네요. 실제로 보면. 하나씩 좀 볼게요. 1번. 수립된 전략과 활동 프로그램은 적절한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맞아요. 2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은 예상과 달리 빗나갈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경우에 따라 마케팅 환경과 활동을 재검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당연히 이래야죠. 4번. 경영자는 전략 계획의 실행을 주의 깊게 관찰하되 통제하거나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 진짜 이럴까요? 네, 경영자는 전략 계획의 실행을 주의 깊게 통제하고 조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4번 설명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체크해 놓으세요. 이 문제는 특별한 키워드를 잡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서 내용의 이 전체적인 워딩의 의미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찾으실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지 않더라도 실제로 다음번 시험에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꼭 구별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거, 뭐 최근에 뭐 마케팅 용어라든가 이런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들어가니까요. 자, 보기를 좀 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해 무슨 매장을 찾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집이나 한적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는 이가 늘면서 백화점도 무슨 매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명 프라모델 완구 브랜드 무슨 로봇도 같은 기간 9%의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KIE 백화점에 위치한 RC 라디오 컨트롤 카 브랜드 뭐뭐뭐 RC 역시 10% 이상 매출이 늘었다. 자, 여기서 잘 보면 일단 키워드는요. 뭐 집이나 한적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는 이가 늘고 있어요. 자, 취미 활동을 찾는 이가 늘어요. 라고 하면서 완구 브랜드 무슨 로봇도 얘기하고 있고 프라모델 그 다음에 RC카 브랜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어린아이와 성인을 합한 단어인 뭘 유추할 수 있어요? 네, 키덜트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조금 내용을 좀 확대해서 개념을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 유형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가장 새로운 패션 컨셉을 표현하는 용어로 대표적인 게 컨템포러리예요. 이해가시죠? 4번은 보기에 있는 거. 콜라보레이션은 뭐 알고 계시죠? 달성하기 위해서 뭐 공동으로 작업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 웨어러블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죠? 모바일 된다.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모바일에 관련된 기기들이니까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 문제는 키덜트를 의미한다라고 딱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슈미트가 제시한 경험적 마케팅의 5가지 전략 모듈 중 놀라움, 호기심, 흥미 나옵니다. 자, 다른 거 안 보셔도 되죠? 저 키워드 놀라움, 호기심, 흥미. 놀라움, 호기심, 원래 뭐 새로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게 나오면 무조건 어떤가요? 네, 인지적이라고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저 관점, 놀라움, 호기심, 새로움 꼭 기억하시면 인지적 경험이라는 거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뭐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유독 보기가 깁니다. 자, 그리고 뭐 대표적인 마케팅의 하나 이름을 갖고 또 물어보는 어떤 뭐랄까요 프로세스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슈미트가 제시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 중 다음 보기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거라고 물어봐요. 자, 보기 맥도날드 해피밀을 아시나요? 라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 중에 네 번째 줄을 좀 잠깐 보세요. 사실은 아이와 함께 매장을 찾는 엄마를 위한 메뉴였습니다. 이 해피밀이라는 게 아이를 데리고 식당을 가본 부모님이라면 아실 텐데 아이들을 위한 전용 메뉴와 거기에 딸린 장난감이 있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관심을 둬서 훨씬 밥을 먹이기 편하다는 말입니다. 라는 게 이제 해피밀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을 보면 해피밀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곧 유명 브랜드와 협업이 시작됐는데 87년 처음으로 디즈니와 협업한 장난감이 들어있는 해피밀이 나왔고 이후에 트랜스포머, 레고, 텔레토비 등에서
함께 장난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맥도날드 해피밀이 붕어들로부터 워낙 이슈가 됐던 메뉴였고 이것 때문에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회사들이 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해피밀과 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같이 해가지고 더 나은 성과, 시너지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건 결국 아래 5개 보기 중에 뭐가 가장 맞을까요? 네, 공동 브랜딩 경험이에요. 공동 브랜딩. 그래서 공동 브랜딩이라는 게 이미 소비자에게 강력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2개 이상의 브랜드를 서로 합쳐가지고요.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이잖아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판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사용하는 게 공동 브랜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보기에 나와 있는 저 해피밀의 예시와 해피밀이 다른 회사들 디즈니와 협업하면서 뭐 장난감이 나오고 디즈니에 트랜스포머, 레고, 텔레토비 등과도 협업하면서 장난감이 나옵니다. 햄버거를 사게 되면 저 장난감을 주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 공동 브랜딩 경험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전혀 대비가 쉽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지만 충분히 보기 내용만 갖고도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한번 뭐랄까요? 개념을 확장시키는 파트에 대해서 요 예시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음번엔 또 다른 예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공동 브랜딩의 경험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의 해피밀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연관져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쭉 풀어보셨습니다. 다른 영상보다 굉장히 시간이 짧았어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문제를 보면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었고요. 저희가 대비할 수 없는 마케팅에 관련된 또는 문제에서 나왔지만 고객 경험, 휴미티에 대한 문제가 2개가 나왔지만 실제 이것들도 보기 내용을 좀 자세히만 보실 수만 있고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연습만 돼 있으셨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이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동영상을 보셨는데 난 그래도 이것만 갖고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저희 거 홍보하는 김에 방법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부분에 있는 게 제가 출판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고요. 실제로 서점에 가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전부 다. 기본서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집이고요. 총 13회차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분석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문제는 포함되기가 어려워요. 출판되는 서적이다 보니까 저 문제집을 구매하셔가지고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최신 문제가 필요하다, 저 문제집을 구매하시고 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이버 카페에 오시게 되면 실제로 최신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셨다는 거 인증만 하시게 되면 다 등업해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저런 서적은 필요 없어요. 나는 온라인적으로 파일로 공부하는 게 더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밑에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가 나와요. 저 메인 화면인데요. 저기 오시게 되면 최신 기출 문제 전부 다, 그다음에 챕터별로 나누는 문제, 최신 기출 문제 출제 유형, 그다음에 문제풀이 핵심 키워드까지 다 볼 수 있는 문제 유형들, 그다음에 많이 출제가 됐던 다중 출제 문제들, 핵심 문제 솔루션들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현존하는 가장 압도적인 시험 합격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제작해 놓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죄송스러운 건 다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서적이던 아래 카페든 간에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게 유료화되어 있다는 건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동영상 끝까지 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은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과 오늘 안내해드린 설명들이 나는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